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10%가 큰 변동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장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휴가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충전해서 왔습니다. 네. 오픈마인드. 다행히 텐션 높게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이 휴가를 가 계신 동안 네. 또 굉장히 변화무쌍한 변동성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이 칼럼니스트이신 분들께서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시장은 맞지만 네.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마치 중국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카더라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리스트는 일부 언론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9월부터 자사주 소각에서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아마 돈은 자기들만 벌겠다. 니들은 하지 마라.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국과 같은 시장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6월달 고점 대비 40% 가까이가 폭락을 했고요. 네. 하루에 10% 이상 등락을 사실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에서 봤을 때 일본이나 홍콩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변동성은 크지만 예전에 2000P에 비해서 1년 이내에 9000P까지 찍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 폭락했다고 해도 2000P 시작으로 했을 때 만약에 50% 폭락을 해서 지금 4000P가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10%가 큰 변동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장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블룸버그 통신의 그 칼럼니스트가 투자를 했다면 손해를 받겠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였다. 아니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지만 9월달 자사주 소각 이슈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가 굉장히 폭등해서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일부 카더라 한 달 정도의 그 기사거리로 뭐 잠잘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9월달 이후에 그 자사주 소각 이슈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되면은 1년 안에 소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지금 소각 그 금액을 많이 발표를 할 겁니다. 기업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요.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가일 때 사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가일 때 사서 1년 안에 배당금 잔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저가일 때 사서 고가에 파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다 배당금까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장난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성장을 했고 네. 거기에 있는 성장통에 불과하고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상품성의 변질이 있진 않다는 건가요? 변동성가는 지금 매출 발표는 최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기업별 발표 보면은 매출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리고 매출도 굉장히 증가를 해서 거의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발전을 폭발적으로 했는데 지금 증시만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너무 빠른 상승 가도를 달린 건 사실입니다. 원래는 음력 7월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7,500이 정상이라고 봤는데 이게 9,000 이상을 찍었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왔다 갔다 한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고 지금 아직 오늘까지는 음력 6월입니다. 입추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력 7월부터 가시화될 증시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원래 상승하기 전에 하락 구도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다음에 대부분이 상승 가도로 가기 때문에 수순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럼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선생님의 원인, 선생님이 ETF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은 ETF 때문에 어쩔 수 없을까요? 그죠. ETF 때문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그 구조가 그 대금이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10조 정도? 아니면 20조.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8조에서 13조 정도 된 겁니다. 근데 그 ETF 출시하기 전에 5월 달에 뜨거운 코스피가 한창 폭발했을 때 거래 대금이 50조였어요. 그러니까 50조였을 때 그 중에 반인 25조가 ETF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이 날아간 거거든 사실은. 그렇다면은 증시가 9천을 찍었을 때 반이 자금이 이탈했다.
요동을 안 칠까요? 반이 빠져나갔는데 ETF로 그죠? 거기다가 그 ETF 자금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주를 파는 매도 물결이 또 쳤죠. 그러면서 외국인도 팔아 제꼈죠. 그리고 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하락하고 당연히 반도체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리밸런싱이라고 말을 하는 수익을 그렇죠. 받기 때문에 그죠.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동성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뭐 400%. 4배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4배 중에 지금 2배 빠진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2배 오르기 쉽지 않은 게 한국 시장 아니었나요? 그쵸. 원래 초반기 때 20만 원 하던 하이닉스 지금 뭐 160만 원이면 8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 단기적인 그 빠짐만 그 숫자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9월 달에 자사주 지금 뭐 소각한다고 10조를 태우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8조를 태우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9월 초에 다 태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태울 거긴 합니다. 근데 그게 확실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금이 남아도는 잉여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각을 해서 어느 정도 주식 소각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금으로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소액주주죠. 그러니까 개미들 입장에 돈 벌 수 있는 기회죠. 네.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너무 뜨거운 감자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주시장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홍보 마케팅을 한다면 뻥 터트릴 때 전체가 다 몰리게 했던 거죠. 자금이 집약적으로 들어왔고요. 앞전에 그 뭐 유태인 출신의 젊은 그 어쩌고 저쩌고가 어쩌고 하는 바람에 청산이 있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런 기사 보셨죠? 그랬을 때 230조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 230조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근데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주식시장 얘기를 하고 변동성 얘기하는데 연기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네.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지금은 했겠죠. 근데 만약에 자사주 소각 이슈 10조 태우는데 외국인 다 들어오는데 기관 안 살까요? 사야죠. 기관이 사게 되면 이득 보겠죠. 네. 그러면 그 기사 내려가지 않을까요? 어... 어디론가 붙이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쓰는 기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는 주가 떨어졌을 때 카더라 무슨 어떻겠다 뭐 지금 뭐 망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랬다가 다음날 주가 올라가면 또 기사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삼성도 주가가 30만 원 못 간다 이렇게 딱 썼다가 지금 며칠 또 지금 주가 5천대까지 떨어졌다가 코스피 6천 다시 회복해버리니까 다시 61만 예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기사예요 사실은. 너무 혼돈할 건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보고서나 기업 매출 금액을 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밀렸던 거는 공급 차질입니다. 사실은 원인 딱 한 가지 공급 차질입니다. 공급 차질 지연에 따라서 그것을 다 공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취소되거나 머물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는 대한 리스크에 대한 반감이죠. 선생님 만보기 분들은 사실 영상을 오래 보셨으면 의지 어느 정도 보이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 공포에 질릴 수 있잖아요. 네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기사가 나온 건 또 읽어보지 않으셨나 봐. 자, 50조 중에서요. 지금 오늘 거래대금 13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25조가 지금 ETF 레버리지 곧버스로 갔고요. 8조가 인버스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그거 다 털고 청산하고 예금으로 35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5%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5% 받아도 그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금에 안정적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불안하시다면은 차라리 예금하세요. 적금 드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라는 거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